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기술에 기반한 창업은 고용을 넘어서 경제 혁신의 원동력입니다만 우리 사회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을 벗어나면 더 힘든데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청년 CEO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드론은 카메라를 장착하면 아래쪽만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360도로 돌아 위쪽도 찍을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도 선명하게 포착해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에 쓰이고 있습니다. 배관 속에 전선을 넣어 물을 데우는 이 보일러는 전기요금이 기존 제품 3분의 1입니다. 모두 부산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청년들의 손에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전국 5곳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매년 500여 명을 뽑아 교육한 뒤 1인당 1억 원까지 창업비를 지원합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고 창업 초기 자금난에 무너지는 이른바 데스밸리를 줄이기 위한 자생력 제고에도 역점을 둡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면은 3년 정도 되면 데드밸리 때문에 한 70%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 졸업해서 한 5년 정도 생존율이 현재 약 83%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높은 생존율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사후 관리 덕입니다. 졸업 후 3년 동안 1년에 3번씩 지도교수들이 찾아가 방문조사합니다. 부산 경남 창업사관학교는 제조업이 주력인 지역 특성에 맞춰 창업 초점도 제조업에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서 우리 한국산 상품을 막는 중국의 심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데 중국 바이어를 불러들여서 품질과 아이디어로 대중국 수출길을 뚫는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곽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드 갈등이 한창인 이때 열린 중국 소비재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현장입니다. 참석 업체들은 제대로 팔 수 있을지 걱정이고 기존 거래처가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었던 업체가 있었고요. 그 업체와의 이제 관계가 이제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지금 그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고 새로운 그 업체를 지금 저희를 찾고 있다고 해서 나오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국산과 비교해 품질과 디자인에서 차원이 다른 한국산 소비재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第一个是希望能找到一些适合于白领消费的一些茶饮。第二个，我们是希望在韩国能找到一些潮流品牌设计的设计师团队来合作。而且中国的经济最近一直也是在回暖啊，中国的零售市场的最近的销售额整体的市场环境都在变好，所以我们肯定是不会拒绝优势的这种合作的机会。 실제로 올해 1분기 대중국 소비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억 달러 증가했고 전체 수출 품목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중간재 대신 소비재가 대중국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겁니다. 최근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긴장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려는 차원에서 중국의 목리가 더해갈수록 장애물을 넘으려는 기업들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5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71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도 71억 4천만 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오른 378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 수지는 1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6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 5년 만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료 언급에 이어서 재검토 행정명령까지 나온 건데요. 정부 당국은 진위 파악 등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현지 시간 29일,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이 중에서도 한미 FTA에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수차례 전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의 종료 의지를 피력했고 대선 공약도 한미 FTA 재협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 그의 발언을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도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직 별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 시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19조 4천억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유의 트럼프식 협상 전략일 뿐 실제로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멕시코 등과 재협상을 원했지만 의회에 막혀 공식적인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지 지지자에게 미국 무역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보여주기식 선언, 사업가 시절 엄포를 놓고 실리를 챙겼던 협상 스타일의 재탕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월급 외에 각종 추가 소득이 연간 3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13만 명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파악해봤더니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 명의 0.8%에 해당하며 이들은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월 평균 13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네,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나들이 때 수요가 늘어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삼겹살 소매 가격은 28일 기준 100g당 2,070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2% 올랐고 5년 평균보다는 13.5%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 역시 작년 같은 시기 킬로그램당 4,400원대였던 것이 올해는 5,400원대로 1,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삼겹살 200g의 외식 가격은 15,356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1,613원이 올랐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4인 가족이 삼겹살을 집에서 1인당 200g씩만 구워 먹는다 해도 2만 원, 식당에서 먹으면 6만 1,424원이 듭니다. 닭고기 값이 뛰면서 치킨 등 외식 가격도 동반 상승할 전망입니다. 5월 6개 1kg 산지가는 작년 동월보다 최대 50% 이상 상승했고 소비자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올랐습니다. 치킨업계 1위 BBQ는 대표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12.5% 올리는 등 다음 달부터 주요 메뉴를 평균 9에서 10% 인상할 계획입니다. BBQ가 총대를 맬 경우 교촌이나 BHC 등 다른 업체도 뒤이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나들이 수요가 많은 6월에서 8월 연중 최고 가격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5월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가격 인상 시기가 한 달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개별 치킨 업체의 가격 인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BBQ가 5월부터 치킨값 인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BBQ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가맹점주들이 가격 인상을 희망하고 있어서 5월부터 가맹점별로 치킨값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BQ는 지난달 초 주요 메뉴를 평균 9에서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거의 모든 메뉴가 2만 원 전후에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BBQ가 총대를 맬 경우 교촌이나 BHC 등 다른 업체들도 뒤이어서 치킨값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쇼핑에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잠을 자던 중 돌연사했습니다. 사인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10년째 홈쇼핑에 근무하던 30대 A씨는 잠을 자던 중 심장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심장 질환이 없던 A씨가 과도한 업무로 죽음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심사 청구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A씨 죽음에 업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심장질환 발생과 과도한 업무가 직접 관계는 없다 해도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실적 관련 스트레스가 많은 홈쇼핑 부서에서 주당 30시간에 육박하는 초과 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서를 옮긴 뒤엔 A씨 혼자 하던 일을 3명의 직원이 맡아서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평소 건강에 별 문제가 없던 A씨가 숨지기 석 달 전부터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지었던 점에 비춰볼 때 그런 부담이 심장 질환을 일으킨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은 A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일체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국내 완성차 노조 중 유일하게 141노조 체제를 유지하던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정규직으로만 노조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인 사내하청 분해의 분리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열어서 71.7%의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을 제외한 사내하청 근로자, 협력업체 파견자 등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국내 완성차 3사 가운데 2007년부터 유일하게 통합노조 체제를 유지해온 기아차 노조는 10년 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로 분리되게 됐습니다. 영세업자를 노린 맞춤형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덜미를 잡혀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기지로 출금 직전에 피해를 막았다고 하는데요.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39살 손모 씨는 낯선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킨 가게 등의 식용유를 납품하던 손 씨에게 전화를 건 남성은 식용유를 저렴하게 구입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업계 관행이나 전문 용어를 잘하는 데다 화물 차량에 물건이 실린 후 입금하면 된다는 말에 손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5천만 원 상당의 식용유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코드가 열려 있어요? 코드 없으시죠? 예. 제가 코드 있는 데는 납품이 안 되거든요. 네, 코드 없습니다. 이후 화물 차량 기사라면서 식용유를 차에 실었다는 전화가 와서 돈을 입금했지만 10분 뒤 진짜 화물 차량 기사로부터 식용유가 현장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손 씨는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대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출금을 막았습니다. 돈이 인출될 수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회적으로 은행 관계자와 빠르게 연락하여 사기 계좌 개설 지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급. 손 씨는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한 뒤 긴장이 풀리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전 재산이고 너무나 소중한 돈인데 그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보이스피싱과 사기가 결합한 신종범죄로 보고 유사수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선일 등 포함된 진건다리 휴일을 최장 11일까지 쉴 수 있는 건데요. 이미 다양한 업계에서 황금 연휴 특수맞이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최장 11일이면 직장인의 평균 여름 휴가보다 긴 기간인데요. 이 기간의 특수를 노리는 쪽이라면 여행을 떠나요. 죄송합니다. 이 노래와 아무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생각보다 노래 잘하시네요. 네, 바로 맞습니다. 관광 여행업계인데요. 현재 여행업계는 5월 황금 연휴에만 약 1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연휴에는 45만 명이 출국을 했는데 올해에는 그 2배가 넘는 인원이 해외를 나가게 되는 셈이죠. 또 실제로 100만 명이 해외로 나간다면 역대 연휴 출국자 수의 최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네,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예상한 근거가 있겠죠? 네, 여행 상품 예약률이 그 근거인데요. 국내 한 유명 여행사의 동남아 여행 상품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나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의 여행 상품 예약률은 무려 160% 넘게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대부분이 매진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최근엔 여행 관련 테마주도 최대 3%까지 오르는 주식 호재까지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황금 연휴 덕분에 때 아닌 특수를 누리는 셈이네요. 해외여행이 이 정도면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황금 연휴의 선호 여행지 1위로 선정된 제주도의 경우는요. 항공권은 물론 렌트카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황금 연휴 기간에 맞춰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해외나 국내 여행 모두 여름 휴가철에서나 볼 수 있는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린다는 건데요. 휴가를 즐기려고 했던 많은 여행객이 비싼 값을 주고 여행을 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긴 휴가는 반갑지만 이 바가지 요금만큼은 반갑지가 않네요.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이 여유를 누리면서 좀 즐겁게 놀다 와야 하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황금 연휴를 맞아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이벤트를 늘리는 업계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통업계인데요. 어버이날, 어린이날과 같은 기념일 챙기기는 물론 여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이른바 홈캉스족들을 위해 대규모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황금 연휴 시작 전인 4월 마지막 주부터 유통업계와 유원지 등에서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정보네요.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행사를 잘 활용하면 황금 같은 연휴를 정말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건 모두가 이 황금 연휴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황금 연휴에 쉰다는 직장인은 절반이 조금 넘는 55%라고 하는데요. 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휴가를 쓰는 직장인이 더 적습니다. 이 중소기업 회사원의 60%가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거래처의 납품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업체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서비스업계 종사자들 역시 방문객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황금 연휴 기간에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휴가 기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렇게 못 쉬는 분들이 많다면 정부 차원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는 연휴 기간 동안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또 임시 공휴일인 9일에는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황금 연휴 기간에 반짝 돌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공급이 부족해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5월 초가 황금 연휴 기간이 아니라
지옥 연휴가 될 것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더구나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기죠. 연휴의 마지막 날은 대선일인데 이렇게 휴가가 길어진다면 투표율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 투표 기간인 5월 4일과 5일에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3,500여 곳에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만 1만 6천여 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유세가 막바지에 이르며 후보들도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역대 최다 후보가 나온 대통령 선거인 만큼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소중한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 역사를 만들자는 온 국민의 염원에서 시작된 장미 대선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꿈 같은 황금 연휴 기간 알차게 즐기시더라도 꼭 잠시 시간 내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